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갈 건데요. 제가 앞에다가 뭘 써놨죠.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키면 일단 프로그램 시작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명령어를 입력받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이 메시지가 콘솔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제목이라고 출력이 되면서 이 옆에는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입력을 받아서 엔터를 치면 그 다음은 내용 나오고, 또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나서 또 엔터를 치게 됐을 때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 write 입력어를 입력을 했을 때 제목 내용 입력을 받고 다 입력을 받았으면 이제는 2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얘는 이제 글쓰기 기능인데 한 번 썼고 두 번 썼으니까 그 두 번째에서 생성된 글은 2번 글이다 라고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 명령어, 이상한 명령어를 쳤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가 출력이 돼야 되는 거고, 명령어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쳤을 때에는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죠. EXIT에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 종료되면서 끝나는 거, 이건 해놓은 거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 사이에 있는 이만큼이 되겠죠. 이거를 지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놨던 여기에 이 기능들을 추가해 보세요. 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쉽게 해결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거는 좀 중요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다른 강사님들도 기초 언어 수업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긴 했을 거예요.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이제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미션을 이렇게 드렸죠. 얘를 보고요,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도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게 뭐 잘못됐다까지는 아닌데 추천드리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제가 미션을 이렇게 드렸으면은 지금 크게 나눠보면 4가지예요 이렇게 4가지거든요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 받았을 때 하나, 아티클 write를 입력 받았을 때 하나, 그리고 이상한 거 입력 받았을 때 하나, 입력 받지 않았을 때 하나,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게 너무 간단한 거고 이미 해봤던 거고 기억이 나니까 뚝딱뚝딱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 이유는요, 여러분들 평생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이렇게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니까 는 할 줄 아는 거에 한해서잖아요. 여러분들 할 줄 모르는 거 해야 된다고 미션 나왔어요. 그러면 습관이 이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습관이 들어있으면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습관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취업해서 딱 실무 나가면요, 그동안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떻게 열심히 준비했고 공부했고를 다 떠나서 일단 환경이 아예 다를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스프링부트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나갈 건데 그거랑 또 환경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회사마다 사용하는 툴들이 다르고요, 사용하는 DB도 다를 거고요, 아예 다 다르니까. 사용하는 언어의 버전도 다를 거고, 그리고 내가 주로 쓰던 그런 것들이 아예 바뀌어 버릴 거예요. 그게 맞는다면, 그게 똑같이 이어진다면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고, 그게 바뀐다면 아예 바뀐 걸로 새로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의 것들이 다 처음 보는 걸 거고 아예 모르는 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한다? 불가능한 거죠. 그때 가면 안 돼요. 이거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이거야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냐면, 베이스는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리스트가 생겼어요. 그럼 네 가지로 나눠놨죠 제가. 일단 업무를 끊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업무를 끊어놓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돼요. 그럼 요거 딱 봤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쉬워요? 얘도 쉽고 얘도 쉽고 얘도 쉽죠. 얘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얘네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신경 써야 될 게 더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거 입력 받으면 그냥 출력하고 끝이래요. 얘도 이거 입력 받으면 출력하고 끝이래요. 얘도 입력 안 받으면 출력하고 끝. 간단한 거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세 개부터 건드려 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얘를 생각하면서 하셨어야 돼요. 원래는 이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개발 경험이 그래도 적지 않은데 아직도 뭔가 기초적인 걸 개발을 하려고 코드를 써내려 가면요, 웬만하면은 이 순서를 따라가려고 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개발자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개발자의 길을 선택한 순간 내가 개발자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공부를 멈춰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지금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가 결국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들을 계속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걸 새로 접해야 되는 거고 새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 알아가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모르고 알아가는 중인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거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투두리스트 기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죠? 실제로 많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회사 처음 갔을 때 이걸 신경 쓰지 않다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났더니 이걸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메모장이 됐든 노트가 됐든 어딘가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 일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서 먼저 하고요. 그리고 좀 생각이 필요한 것들, 시간이 필요한 것들 나눠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쳐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좀 간단한 거니까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놓고 할게요. 보면서.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티클 리스트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얘는 사실 어렵지 않았죠. elsif로 조건을 주는 거예요. cmd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가 이 뒤에 들어오는 얘랑 같다 하면 뭐 출력하면 돼요? 게시글이 없습니다.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당장 아티클 리스트라는 명령어 입력하면 게시글이 없습니다 뜰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하나 해결했네요. 해결. 그리고 이거 말고 요거부터 한다고 했죠? 이상한 명령어가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명령어로 지정하지 않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로 구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예요? 그 밖에 모든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정하지 않을 명령어들 모든 것들이니까. 여기는 조건을 따로 줄 수 있나요? else if로 만약에 할 수 있나요? 이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를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예로 걸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 없이 else도 처리를 해야 맞겠죠. 다음 얘도 해결했네요. 간단하게 두 개 끝났어요. 이제 이거 명령어 입력해주세요.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았을 때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띄우는 이 문구. 자, 우리가 명령어를 어디에 저장해요? cmd에 저장하죠. 근데 명령어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대요. 그럼 cmd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없죠. cmd는 스트링 타입이죠. 그럼 문자열을 담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변수인데 값이 안 들어있대요. 그럼 그 문자열의 길이는 0이겠죠.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cmd.length 얘가 0과 같다면 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실행을 시키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잘 나올까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치면 뭔가 이상하죠?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랑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가 같이 나왔어요. 얘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 while문 안에서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될 건데, 첫 번째 이 if에서 입력받지 않았기 때문에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나왔어요. 조건문을 빠져나왔는데 또 조건문이 있어요. 들어가 보니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걸렸네요. 그 밖에 모든 거니까. 그래서 얘도 나오는 거죠. 그럼 얘를 이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의 경우,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은 경우 얘를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일단 첫 번째, 이 length가 0인 경우를 else if로 넣는 거죠, 안에. 그러면 어딘가에서 참을 만나서 하나가 나오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아예 안 쳐다볼 거니까 얘를 좀 상단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또 있죠. 간단하게. 네, 반복문에서 브레이크 말고 continue를 만나면 그 밑에 있는 코드 실행 안하고 위로 올라갈 거니까, 반복문으로 올라가 버릴 거니까, 그럼 이 경우는 참이면 얘 출력하고 continue 만나서 올라가겠네요.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continue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얘를 else if로 이 안에 넣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얘를 continue로 하고, 저는 좀 이따가 이것도 분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얘도 끝났네요. 지금 벌써 간단하게 3가지가 뚝딱 해결이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write 하면 돼요. 얘는 명령어 입력 받으면 바로 뭔가 출력이에요. 얘도 출력은 출력이죠. 제목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입력 받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 이거 여기서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위에다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else if로 일단 저 article write라고 하는 명령어를 걸러낼 거예요. 이 명령어가 들어오면 이거 하면 되죠. 여기서 명령어 대신에 제목, 그리고 실제로 입력받는 이 친구 cmd는 겹치고 있으니까, 중복되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 우리 제목 입력 받을 거니까 제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타이틀 렌스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입력 받아야 되죠. 내용도 입력받게 해주고, 얘도 내용이니까 바디 정도로, 바디나 혹은 컨텐츠 뭐 이 정도 렌스 이름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얘를 실행해 봤을 때 여기에 article write가 들어가게 되면 입력 받으라고 나올 거고, 입력을 하고 내용도 입력을 하면 끝나겠죠. write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여기까지였잖아요. 일단 입력 받을 수 있는 거 잘 되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 얘네가 잘 나오는지도 한번 볼까요? 실제로 입력받은 내용이 저장이 잘 돼서 잘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ln을 안 넣었네. 이렇게 어쨌든 잘 나오곤 있어요. 지금 ln은 안 넣어서 줄바꿈이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ln까지 넣어주면 내려갈 거니까 잘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남았어요? 여기서 write 기능에서 입력 받는 거 잘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 그럼 이거 하면 되죠 이제. 자,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주석을 걸어놓고. 자, 이러면 글 입력 받아서 내용까지 입력 받고 엔터를 치면 얘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받고 입력받으면 1번 글 생성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2번 글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계속 1번 글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박혀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시킨 대로 출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들어가는 이 자리가 결국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변화를 주려면 일단 변수가 사용이 돼야 될 거고요. 변수를 사용을 하려면 F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글에 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게시글의 번호가. 우리는 그거를 이제 ID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고유 ID. 게시글이든 회원이든 고유 ID. 여기서 회원인 경우에 ID는 우리가 로그인할 때 입력하는 로그인 ID가 아니라 그 회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가 될 겁니다. 몇 번째 회원인지. 이거는 가입할 때 자동으로 증가되게끔 나중에 만들어 줄 거고요. 네, 일단은 ID로 지칭을 하고 진행을 할 건데, 줄바꿈. 자, 이렇게 하면 일단 ID라는 변수 자체가 없으니까 얘가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변수가 게시글 쓸 때마다 1씩 증가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제가 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ID 만들었어요. 그리고 라이트 할 때마다 ID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실제로 글을 썼을 때 증가되도록. 자, 이러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면 아티클 라이트 1번 글 아티클 라이트 2번 글이 안 나오고 계속 1번 글이 나오고 있죠. 얘는 계속 1번 글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ID가 반복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럼 반복문을 돌 때마다 ID는 다시 0으로 초기화가 될 거니까, 그럼 얘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 어디로 가야 돼요? 반복문 위로 올라가야겠죠. 근데 얘 이름을 좀 바꿀 겁니다. last article id로 바꿔 줄 거고, 그리고 나서 요 밑에 right에서 id라는 변수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 줄 거예요. last article id. 근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을 해서 넣어 줄 겁니다. 자, 이거 실행시키면, 이건 테스트 안 해볼 거예요. 안 해볼 건데, 이거 실행시키면 잘 나올까요? 1번 글, 2번 글, 3번 글 잘 나올까요? 이것도 안 나오겠죠? 왜냐면 last article id가 0이고 우리가 write를 했을 때 id라는 변수에 얘 더하기 1을 해놨어요. 얘 지금 값 뭐예요? 0이죠. 그럼 0 플러스 1에서 1이 들어가요. 처음에 1번 글 나오겠죠. 근데 두 번째 반복문 또 돌아요. 내려왔어요. 이거 만났어요. last article id 값 뭐예요 지금? 0이죠. 왜냐면 얘는 값이 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해주거나, 아니면 지금 증가된 플러스 1이 돼서 들어간 id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last article id의 값을 다시 증가시켜 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만 last article id 자체가 값이 변화하면서 플러스 1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1번 글, 2번 글 잘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도 해결을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코드를 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건데,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쉬운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생각이 필요한 것들을 나머지 시간에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고,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한 웹 개발 지금 한 2, 3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뚝딱뚝딱 잘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JSP 다 포함시켜서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멘붕이 좀 오는 분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본인이 따로 뭐 예습을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남들보다 내가 너무 뒤떨어진다고 막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 가면 똑같아져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 짤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이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더 나아간 더 발전된 코드도 어렵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해주시면 나중에도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게시판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얘도 커밋을 한번 하고 가죠. 얘는 이름을 작성 기능 구현이라고 하나 커밋을 또 진행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공유를 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게시글 작성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짠 이 코드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짠 이 코드는요, 보세요. 우린 분명히 게시글을 썼단 말이에요. 생성이 됐대요. 근데 게시글이 없대요. 프로그램을 껐다 켰을 때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는 그 뒷문제고, 지금 애초에 게시글 쓴 게 생성된 게시글 자체가 저장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저장해야 돼요? 게시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고 이 게시글의 번호까지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상태죠.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 게시글 하나한테 정보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3개죠. 번호, 제목, 내용. 이 번호, 제목, 내용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게시글에 대한 관련된 성질로 볼 수 있을까요? 묶을 수 있을까요? 있죠. 하나의 게시물은 하나의 번호, 하나의 제목,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럼 이 게시글에 대한 번호, 제목, 내용이라는 데이터들을 각각 객체로 묶어서 관리를 한다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객체로 묶을 거예요. 근데 자, 객체로 묶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짠 이 코드는요, 자, 예를 드는 겁니다. A4 용지에다가 글 번호랑 글 제목과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프로그램 여기 이 라이트 끝나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드 자체는. 그러면 우리가 A4 용지에다가 번호, 제목, 내용 썼어요. 얘를 파일철에다가 넣어 놓는다면, 안 버리고 저장해 놓는다면, 보관해 놓는다면 나중에 볼 수 있겠죠. 그거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파일철에 들어가는 이 A4 용지 하나로 묶여있는 이 덩어리가 객체가 될 겁니다. A4 용지 자체가, 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이 종이 자체가 객체가 될 거고, 나중에 이걸 실제로 넣어서 보관하는 이 파일철이 리스트가 될 거예요. 우린 일단 그 두 가지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겁니다. 물론 영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데이터지만
우린 어차피 콘솔로 보여주는 게시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객체로 좀 묶는 작업을 할 건데, 객체로 묶으려면 뭐 필요해요? 그쵸? 일단 클래스가 필요하죠. 클래스는 뭐였어요? 그쵸, 설계도죠. 객체라는 걸 찍어내기 위한 설계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설계도가 없는데 객체를 어떻게 찍어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설계도부터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 설계도를 여기다가 만들 거긴 한데, 나중에 이 설계도도 밖으로 다 빠질 거예요. 다른 클래스 파일로 다 따로 보관을 할 건데, 자, 제가 클래스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설계도를, 빈 설계도를 하나 그린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실제로 이 설계도를 이용해서 객체를 찍어낼 자리 있죠. 지금 여기 코드에서는 어디서 찍어야 돼요? 객체? 그쵸, 라이트 기능에서 번호랑 제목과 내용 입력 받으면 그 데이터로 객체 만들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입력이 받고 난 뒤에 객체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 밑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클래스 지금 설계도 없는데 그냥 내가 만들 거니까 일단 객체 만들 때 쓰는 문법으로 써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클래스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이러고 나서 클래스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클래스부터 만들 거냐, 아니면 객체 만드는 그 코드부터 작성하고 얘로 클래스 만들어 나갈 거냐인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뭘로 해도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필요에 의해서 클래스를 만드는 거랑 필요할 좀 애매하다. 필요에 의해서, 이게 참 항상 말로 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써놓으면 우리가 클래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무조건 지금 사용을 할 건데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써놓고 클래스를 만드는 거랑, 내가 이런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만 하고 클래스부터 만드는 거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쉽게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객체를 정말 다양하게 다루게 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걸 써놓고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크리에이트 클래스 하면 되나요? 이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걸로 만들면 여기에 클래스 추가될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파일 분리 안 할 거니까 밑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었더니 에러가 사라진 상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클래스 만들 때 메인 클래스 바깥에다 만들어야 되죠. 메인 클래스 끝은 여기에요. 근데 이 안에다가 클래스를 이렇게 만든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클래스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아예 안 된다까진 아니에요. 왜냐면 자바에는 실제로 이너 클래스라고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만드는 문법이 존재해요. 특수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 만드는 게 아니라 메인 클래스 여기까지죠, 바깥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클래스 나누기, 여기 파일로 나누기 시작하면 금방 사라질 그런 문제들이니까 지금 당장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만들었고, 그럼 여기에 필요한 거 뭐뭐 있어요? 그쵸? 우리 번호랑 제목, 내용, 데이터 객체화 시킬 거니까 그 데이터 담을 수 있는 공간 필요하겠죠. 설계도에 공간을 뚫어 놔야 객체 만들 때 그 데이터를 받아와서 객체 찍어 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공간을 뚫을 겁니다. id
자, 공간 3개 뚫었어요. 이제 끝났나요? 아니죠?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이 시점에서 이 데이터들 넘겨받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결국 이거 한다란 얘기잖아요. 인자로 이렇게 넘겨줄 거라는 얘긴데, 객체 만들 때 인자로 뭔가를 넘겨받아요. 지금 바로 에러 났죠? 이거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생성자가 없으니까. 여기가 비어있으면 클래스 빈 설계도가 있을 때 그냥 비어있는 생성자는 기본으로 하나 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옛날에. 자바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다 얘기가 나왔을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자로 넘겨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이러면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3개 넘겨주고 있으니까 3개 받는 생성자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이 안에서 조립을 해줘야겠죠. 밖에서 넘겨받아온 값들을 활용해 실제로 조립을 하는 것까지. 이래야 설계도 기반으로 객체 딱 찍어냈을 때 넘겨받은 데이터 그대로 객체가 완성이 되겠죠. 이 조립하는 것까지 완성이 돼야. 자, 그러면 저장하는 것까지 완료. 우리가 A4 용지에 기록한 거를 이제 버리지 않게 됐어요. 근데 버리진 않았는데 얘를 얻다가 보관하지도 않았죠. 버리지만 하는 거예요. 얘를 실제로 보관을 해야 돼요. 어디에 보관한다 그랬죠? 파일철. 이 파일철이 리스트가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리스트의 타입을 아티클로 넣어준 이유는 뭐죠? 그쵸? 우리는 이제 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를 아티클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아티클 객체들을 보관할 수 있는 리스트로 사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타입을 아티클로 잡아준 거죠. 자, 그럼 리스트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파일철 만든 거니까 파일철에다가 종이 열심히 끼워 넣게 하면 되겠죠. 그쵸? 어떻게 끼워 넣어야 돼요? 네,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add 메서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끼워 넣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볼게요. 우리 지금 패키지가 없어요. 원래 이거 제가 처음 git 업로드 하기 전에 만들었어야 되는 거긴 한데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 지금 디폴트 패키지잖아요. 이거 패키지 따로 안 정해주고 그냥 클래스 만들어서 디폴트 패키지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 패키지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면은 디폴트 패키지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를 좀 분리를 시켜 줄 건데, 자, 패키지를 만들어서 클래스 파일을 옮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실제로 여기서 패키지를 우리가 만들고 파일을 옮겨줘도 되고요. 아니면 자, 지금 제가 com.koreait.java.bam 이라고 했어요. 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냥 별로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보통 실무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 딱 열었을 때 패키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ww.naver.com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이트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거 날려버리고 com.naver.com
뭐 회사 이름 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서 그냥 지금은 저 따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취업하면 그때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틀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 적어 줄 거고요. 이 BAM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라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빨간 줄이 떠 있는데 패키지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린 이 패키지 안에 보관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지만 실제로는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주면 되겠죠. 마우스 올려보시면 무브라고 하면서 움직여줄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얘는 이런 패키지 없는데 지워줄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여기다 옮기고 싶은 거였으니까 옮기면 돼요. 무브 눌러주면 디폴트 패키지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패키지가 올라갔죠. 여기서 src에서 컨트롤 N 하고 패키지 하고 만들고 파일 옮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얘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나중에는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패키지 애초에 초기 세팅할 때 환경 잡을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 필요한 패키지 쭉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클래스 쭉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할 때는 여기서 직접 만들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도 구성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거에는 좀 생각보다 큰 문제가 하나 또 있었어요. 뭐냐면 자 왜? 응? 왜지? 다시 자, 방금 우리가 패키지를 강제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얘가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난 에러인데, 이거 안 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난다면 여기서 강제 실행 한번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괜찮을 거예요. 지금 우리 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 명령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이거 나오죠. 근데 이거 명령어 입력한 거예요. 지금 상태에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처리를 하나 해줄 겁니다. 우리가 자바에서 앞뒤 공백 제거해주는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 트림이라는 함수를 하나 명령어 입력 받을 때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을 받고 있으니까 입력받은 L을 앞뒤,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공백들은 제거하겠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이거를 명령어 입력했다라고 보지 않고 안 하는 걸로 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이런 장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티클 리스트를 칠 건데 이러고 나서 명령어를 실수로 이렇게 친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눌러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인식을 해주죠. 이제 트림이 없었을 때에는 앞뒤 공백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명령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텐데, 우린 애초에 명령어 입력을 받는 시점에서 입력받은 값의 맨 앞과 맨 뒤에 공백을 제거해버리니까, 그럼 CMD는 애초에 앞에 있는 이 공백과 뒤에 있는 공백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명령어를 판단해 줄 거니까. 그쵸? 네. 이렇게 하나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일단 이거 여기까지 한 거 커밋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리스트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실제로 종이 끼우는 거, 조립된 종이를 끼워 넣는 거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물이네. 자, 이렇게 수업 페이지의 공유까지 완료가 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